그녀가 아무 말하지 않을 때 정말 괜찮아서일까요? 많은 여성들은 관계 후 괜찮아라는 짧은 대답으로 자신의 속마음을 감추곤 합니다. 하지만 그 말 뒤에는 외로움, 섭섭함, 혹은 말하지 못한 진심이 숨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중장년 부부와 연인들의 친밀한 관계 회복을 상담해온 20년 차 전문가 김은정입니다. 오늘은 왜 그녀가 침묵 속에 마음을 감추는지, 그리고 남자가 놓치기 쉬운 중요한 신호들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작은 이해와 배려만으로도 그녀는 다시 마음을 열고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이야기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1. 잠자리. 그녀는 왜 자꾸 피할까? 중년 이후 남성들이 가장 많이 하는 고민 중 하나는 바로 아내나 파트너가 점점 잠자리를 피하려 한다는 점입니다. 피곤해. 오늘은 그냥 자자라는 말이 반복되면 남성 입장에서는 상실감과 답답함이 커지죠. 그러나 이 상황의 원인을 단순히 그녀의 성욕이 줄어들어서라고 생각하면 오해가 됩니다. 서울에 사는 54세 김 여사님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남편이 다가오면 부담스럽게 느껴져요. 잠자리 자체가 싫다기보다 감정적인 연결이 없어서 거부감이 생기는 거예요. 그녀가 잠자리를 피하는 이유는 성적인 문제보다는 감정적 소통 부족에서 비롯된 것이었습니다. 여성이 관계를 거부하는 가장 큰 이유는 준비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요구입니다. 남편은 본능적으로 다가가지만 아내는 이미 하루의 피로와 스트레스에 짓눌려 있죠. 대화 없이, 감정 교류 없이 다가오는 손길은 의무처럼 느껴지기 쉽습니다. 이때 필요한 건 설득이 아니라 공감과 배려입니다. 잠자리를 피하는 건 거부가 아니라 신호입니다. 그녀는 내 마음부터 먼저 안아줘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하루 동안 있었던 작은 이야기를 나누고 짧은 포옹이라도 먼저 건네는 것. 이것이 그녀의 마음을 열게 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잠자리의 시작을 침실에서만 찾고 있지는 않으신가요? 이 크기보다 중요한 건 따로 있다. 많은 남성들이 관계에서 가장 크게 신경 쓰는 부분 중 하나가 바로 크기입니다. 하지만 여성에게는 이 요소가 생각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여러 연구에서도 여성의 만족도와 남성의 크기는 직접적인 상관관계가 거의 없다고 밝혀졌습니다. 경기도에 사는 49세 박 여사님은 이런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남편은 늘 자신이 부족하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저한테 중요한 건 얼마나 따뜻하게 대해주는가였어요. 여성에게는 신체적인 크기보다 감정적인 교감, 리듬, 그리고 배려가 훨씬 더 큰 만족을 줍니다. 여성이 원하는 건 자극 그 자체보다 과정입니다. 천천히 하지만 진심을 담아 다가오는 스킨십, 그녀의 반응을 살피는 여유 있는 태도, 이 모든 것이 크기보다 훨씬 큰 의미를 갖습니다. 크기는 변할 수 없지만 태도와 방식은 언제든 바꿀 수 있죠. 또한 여성에게 중요한 건 자신이 존중받고 있다는 느낌입니다. 단순히 욕망의 대상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소중한 사람으로 존중받을 때 그녀는 몸과 마음 모두를 열게 됩니다. 진짜 중요한 건 크기가 아닙니다.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깊이 어루만질 수 있는가, 그것이 관계의 만족도를 결정합니다. 여러분은 혹시 겉으로 드러나는 것에만 집착하고 있진 않으신가요? 3. 야한 대화가 커플 만족도를 높인다. 우리는 흔히 야한 대화를 부끄럽거나 피해야 할 것처럼 여깁니다. 하지만 심리학 연구에 따르면 부부나 연인 사이의 성적, 대화는 오히려 관계 만족도를 높이고 친밀감을 강화한다고 합니다. 왜일까요? 그것은 바로 상상력을 자극하고 감정을 더욱 가깝게 만들어주기 때문입니다.
대구에 사는 57세 이 씨는 처음에는 아내와의 대화에서 성적인 이야기를 꺼내는 게 민망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솔직하게 자신의 바람을 조심스레 털어놨을 때 아내 역시 마음속에 있던 생각을 조금씩 꺼내놓더랍니다. 그 순간 두 사람은 서로를 다시 새롭게 느꼈다고 말했습니다. 야한 대화는 단순히 욕구를 표현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상대방의 욕망과 감정을 존중하며 공유하는 방식입니다. 당신은 언제가 가장 좋아? 라든가 이런 상상 해본 적 있어? 같은 질문은 상대방의 내면을 이해하고 서로의 기대를 맞춰가는 계기가 됩니다. 물론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억지스럽거나 상대가 불편해할 주제는 피해야 합니다. 중요한 건 서로 동의된 분위기 속에서 대화를 이어가는 것입니다. 부끄러움이 아닌 솔직함이, 불편함이 아닌 즐거움으로 다가갈 때 관계는 훨씬 더 깊어집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동안 하지 못했던 대화를 지금 시도해 볼 용기가 있으신가요? 4. 폐경 후에도 여자는 원한다. 성욕의 진실. 많은 남성들이 폐경이 지나면 여성은 성관계에 관심이 없어질 것이다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폐경은 단순히 생리주기의 끝일 뿐 성적 욕구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일부 여성들은 오히려 더 자유롭게 성을 즐기기도 합니다. 부산에 사는 60세 최 여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제 임신 걱정도 없고 오히려 더 편안하게 남편과 가까워질 수 있어요. 그녀에게 성은 단순한 신체적 행위가 아니라 정서적 유대와 친밀감의 표현이었습니다. 폐경 이후 여성의 몸은 호르몬 변화로 인해 예전보다 반응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건조함이나 피로감 같은 변화가 나타나기도 하지만 이런 신체적 불편은 충분히 보완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남편의 이해와 배려입니다. 천천히 여유 있게 다가가고 필요한 경우 윤활제를 활용하는 등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또한 성욕은 단순히 호르몬이 아닌 심리와 관계에서 크게 좌우됩니다. 존중받고 사랑받는다고 느낄 때 여성의 욕망은 나이를 뛰어넘어 여전히 살아납니다. 그녀는 여전히 원하고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폐경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일 수 있습니다. 그 진실을 이해할 때 부부의 관계는 더욱 깊어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그녀의 욕망을 너무 빨리 단정 짓지는 않으셨나요? 5. 젤 하나로 달라지는 그녀의 반응. 중년 이후 여성의 몸은 자연스러운 변화 과정을 겪습니다. 특히 폐경 전후에는 호르몬 변화로 인해 건조감이 심해질 수 있는데 이로 인해 성관계에서 불편함이나 통증을 호소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가장 간단하고 효과적인 해결책 중 하나가 바로 윤활젤입니다. 서울에 사는 55세 김 여사님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예전에는 관계가 아프고 불편해서 피하게 됐는데 젤을 사용하고 나니 훨씬 편안해지고 즐거워졌어요. 단순한 도구 하나가 그녀의 경험을 완전히 바꿔놓은 것입니다. 젤은 단순히 미끄럽게 해주는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성에게 배려받고 있다는 감정을 전달하는 매개체가 됩니다. 남성이 먼저 준비해두고 자연스럽게 사용한다면 그녀는 신체적 편안함뿐 아니라 심리적 안정까지 얻습니다. 나를 이해해주는구나라는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이죠. 또한 젤은 긴장감을 완화시키고 관계의 몰입도를 높여줍니다. 물리적 불편함이 사라지면 여성은 더 자유롭게 감정과 욕망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는 단순한 편의가 아니라 서로의 친밀감을 키우는 중요한 열쇠입니다. 관계의 질은 작은 차이에서 달라집니다. 젤 하나가 그녀의 몸뿐 아니라 마음까지 바꿀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 간단한 방법을 아직 시도하지 않고 계신가요? 6. 아침이 더 좋다? 시간은 당신이 만드는 것.
많은 부부들이 관계를 밤에만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아침 시간이 오히려 더 자연스럽고 만족스러울 때가 많습니다. 이유는 단순합니다. 밤은 하루의 피로가 쌓인 시간이지만 아침은 몸과 마음이 새롭게 시작되는 순간이기 때문이죠. 경기도에 사는 50세 이 씨는 이렇게 말합니다. 저녁에는 늘 피곤해서 아내와 대화조차 하기 힘들었는데 아침에 가볍게 포옹하고 자연스럽게 스킨십을 나누니 훨씬 부드럽게 이어졌습니다. 아침의 따뜻한 햇살과 여유로운 기운이 긴장을 풀어주는 것입니다. 시간은 정해져 있지 않습니다. 중요한 건 서로의 리듬을 맞추는 것입니다. 어떤 부부는 아침이 잘 맞고 또 어떤 부부는 주말 오후가 더 편안할 수도 있습니다. 언제 해야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라 둘 다 편안한 시간에 한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아침 시간의 장점은 또 있습니다. 남성의 신체가 아침에 더 활발하게 반응한다는 점, 여성 역시 깨어나는 순간에 따뜻한 접촉을 받으면 하루 전체가 긍정적으로 시작된다는 점입니다. 결국 시간은 외부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부부가 함께 만들어가는 것입니다. 고정된 패턴에서 벗어나 서로의 가장 편안한 시간을 찾아가는 것. 그 과정에서 관계는 훨씬 더 풍요로워질 수 있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오늘 아침을 사랑으로 시작해 보셨나요? 7. 부끄러움보다 즐거움. 이제는 바뀔 때. 중년 이후 많은 부부들이 여전히 관계를 부끄럽게 여깁니다. 이 나이에 그런 걸 이야기하기는 좀 그렇지 않나? 라는 생각이 깊이 자리 잡고 있기 때문이죠. 하지만 사랑과 친밀함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는 부끄러움보다 즐거움을 선택할 때입니다. 서울에 사는 58세 박 여사님은 결혼 30년 차입니다. 그녀는 오랫동안 남편 앞에서 속마음을 말하기 어려웠다고 합니다. 하지만 어느 날 남편이 먼저 솔직하게 감정을 표현했을 때 오히려 마음이 편해지고 웃음이 터져 나왔다고 합니다. 우린 이제 서로를 너무 잘 아니까 부끄럽기보다는 더 즐겁게 이야기할 수 있더라고요. 관계에서 중요한 건 서로의 시선입니다. 내가 부끄럽다고 느끼면 상대도 불편해집니다. 반대로 내가 웃으며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면 그것은 즐거움이 되고 두 사람 사이의 벽을 허물어 줍니다. 또한 부끄러움은 대화를 막지만 즐거움은 대화를 이어갑니다. 당신이 웃는 모습이 좋아라는 한마디, 오늘은 이런 게 어땠어? 라는 질문. 이런 소통이 부끄러움 대신 즐거움을 불러옵니다. 사랑은 무겁지 않아야 합니다. 나이와 상관없이 서로를 바라보며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바로 가장 진한 행복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아직도 부끄러움 때문에 즐거움을 미루고 있지 않으신가요? 8. 차 안, 지하주차장 몰래 하던 그 설렘. 연애 시절 많은 이들이 기억하는 순간이 있습니다. 바로 남들 눈을 피해 몰래 나누던 스킨십과 설렘이죠. 차 안, 지하주차장, 혹은 한적한 공원 벤치에서 나누던 작은 손길과 눈빛 교환. 그 순간의 긴장과 두근거림은 시간이 지나도 잊히지 않습니다. 대전의 52세 윤 씨 부부는 이런 추억을 다시 꺼내며 웃었습니다. 연애할 때는 차 안에서 서로를 바라보는 것만으로도 떨렸는데 결혼 후엔 그런 긴장이 사라졌죠. 하지만 몇 년 전 우연히 그때처럼 차 안에서 손을 잡고 대화를 나누니 마음이 다시 설레더라고요. 관계가 오래 지속되면 안정감은 커지지만 대신 설렘은 줄어듭니다. 하지만 그 설렘은 사라진 게 아니라 단지 잊힌 것뿐입니다. 익숙한 일상 속에서도 몰래의 감각을 되살리면 두 사람은 다시 연애 시절의 감정을 느낄 수 있습니다. 물론 무모하게 행동할 필요는 없습니다. 다만 익숙한 침실을 벗어나 색다른 공간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것, 그 자체가 관계에 활력을 불어넣습니다.
차 안에서 음악을 틀고 대화를 나누거나 주차장에서 가볍게 포옹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사랑은 늘 새로운 공간과 상황에서 다시 빛납니다. 몰래 하던 그 긴장감과 웃음을 다시 떠올려 보세요. 그것이 두 사람의 마음을 다시 뛰게 할 열쇠입니다. 여러분은 마지막으로 설레는 순간을 언제 경험하셨나요? 사랑은 결코 하루아침에 사라지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가 외면하고 소홀히 하고 표현하지 않으면서 조금씩 희미해질 뿐입니다. 하지만 다시 마음을 돌려 작은 행동을 시작한다면 그 불씨는 언제든 되살아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이야기는 결국 한 가지로 귀결됩니다. 그녀의 마음을 존중하고 함께 즐기며 꾸준히 이어가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시간이 흘렀다고, 더 이상 설렘이 없다고 단정 지을 필요는 없습니다. 설렘은 우리가 다시 꺼내들면 언제든 되돌아옵니다. 사랑은 거창한 이벤트가 아니라 일상의 작은 배려와 웃음 속에 깃들어 있습니다. 아침의 포옹, 대화 중에 따뜻한 눈빛, 함께 웃을 수 있는 순간이 모여 삶을 행복하게 만듭니다. 그것이 곧 그녀를 행복하게 해주는 남자의 조건입니다. 이야기가 마음에 드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세요. 댓글에 숫자 7 하나 남겨주시면 다음 영상의 원동력이 됩니다. 여러분은 어떻게 사랑을 이어가고 계신가요? 댓글로 나눠주세요.